네, 자,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기일 내용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에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된 쪽지,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죠. 김영현 전 장관은 이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고 또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예, 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네, 하지만 쪽지를 김영현 전 장관이 전달했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걸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저 손봉규 위원장님, 이 예. 김영현 장관은 줬다는데 한덕수 총리는 왜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긴박했던 상황에서 지금 받았던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자신의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계엄에 대한 그런 어떤 긴급 비상조치,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도 비상 입법 기구 그런 예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차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계몽령 얘기를 잠깐 네. 했는데 극우 유튜버 논리, 저도 사실은 변호인단이 왜 그런 단어, 이 말장난을 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장경태 의원께서 하셨는데 정말로 거대 야당, 헌정사에서 없는 이런 거대 야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쪽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보다 이제 자세한 아주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그냥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김영현 전 장관 인정한 대로 6, 7페이지나 되는 쪽지까지 다 마련했다면 사실 좀 쪽지가 아니라 문건에 가까운 건데, 자, 계엄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된 이 문서죠. 쪽지가 아니고요. 문서 형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고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하라, 예산 확보하라라고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라 함은 아마도 과거에 쿠데타 이후에 설치되었던 국보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상입법회의, 소위 본인이 임명한 이 국보위 같은 형태의 위원들로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또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의 긴급재정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 한덕수 총리는 정상적 절차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비상계엄 일어나기까지 시시각각 누가 늦게 왔고 얼만큼 5분밖에 회의 못했다, 논의하지 못했다
라는 것까지 지금 다 긴장된 상태에서 이 논의를 기억을 하고 있고 생생하게 또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서가 총리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저는 저것도 문제라 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전시 또는 사변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각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해당 이 어떤 임무가 부여됩니다. 뭐 총리부터 장관까지. 예를 들면 이 심지어 국무위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에마저도 대법원에마저도 이 어떤 이러이런 여러 가지 이 파견 이 법원의 이 법원 직원을 이 계엄사로 파견해달라라는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시에 아무런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기재부 장관도 있고 아마 행안부 장관 당연히 이미 소방청장이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단전 단수해라 라는 이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기억하기 싫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정원순 소련 이 이른바 최상목 쪽지 어제 헌재 변론기일의 핵심 사항이기도 했는데 그 전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판사가 물어본 단 하나의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하고 어제 변론에서 나온 대답은 좀 온도차가 있어요. 뭐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 영장실질심사 때 그 이 차은경 판사가 이제 그걸 물어봤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가 좋긴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네. 그때는 기억이 이제 잘 나지 않는다,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 쪽 그 변호인이 그 이제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어서 건의를 했고 이것을 대통령이 검토한 이후에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게 약간 좀 뭐 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좀 이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4차 변론기일에서 보여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문건 그러니까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그 부분을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전달을 했고라고 표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이 없고 그냥 다만 그 이 언론의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네.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거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 뭐 이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손범규 위원장께 여당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곤란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또 어떻게 손 위원장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자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어제 변론기일에서 이 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목적의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모두 이게 이 계엄이 이렇게 단기에 짧게 끝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뭐 문건이 됐든 쪽지가 됐든 그리고 포고령이든 다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하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토를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문건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김용현 장관이 자신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각 부서 장관들이 해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확인을 하고 뭐 전달해라 그런 정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그래도 헌재는 이 문건을 주요 증거로 채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재부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 확보를 지시한 것이고요. 이 표현은 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여러 가지 이 비상계엄이 매우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을 예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비상입법기구가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라는 건 당연히 비상시에 이 비상 대처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또 비상 대처를 복원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 조문들은 아무리 대법원이든 행정부 각 부처, 도청, 시도청들이 다 계엄사 이 산하로 들어가더라도 유일하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권을 모두 다 3권을 다
이 대통령 또는 계엄사를 통해서 다 장악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헌정질서가 갖고 있는 보호력을 이 무력화시키겠다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법원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헌재도 여러 탄핵심리 과정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서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여러 입증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재가 심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나섰죠. 윤 대통령이 기억나느냐 이렇게 묻자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손봉규 위원장님. 계속 곤란한 질문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김용현 전 장관한테 자, 뭐 전공이 처단 조항은 왜 집어넣냐?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니까 네. 기억납니다. 이게 서로 이제 말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야당의 비판이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게 뭐 말을 맞추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짚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실현 가능성 그리고 또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을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김용현 장관도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이제 좀 어떤 예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증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 말 맞추기를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월 4일과 이제 6일에 계속해서 또 헌재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령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심리를 받게 된다면 변론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쪽의 얘기만 들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자 대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이 대목에서 뭐 말 맞추기 시도인지 뭔지는 뭐 상관은 차치하더라도 자,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 내용을 놓고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처단이란 표현은 포고령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처단이란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금 군 작전 과정에서 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또 수거해서 어떻게 한다, 뭐 비원 벙커 또는 뭐 체포해서 어디로 보낸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인과 법조인, 뭐 판사 등을 다 가둬서 뭐 백령도에 가는 배에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단이란 표현은 사실상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거 혹은 뭐 처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법적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제가 어떤 방식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말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너무 경악할 수밖에 없다. 아니 전공의들이 여러 의료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논의를 원했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보건복지 장관과 논의 테이블도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그 이미 여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 나고 나서 9개월 만인가 지나서 아마 이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하는 듯 하다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지금 저렇게 이 포고령 1호 선포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포고령 1호 내용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 내용에서도 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어떤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1호 조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이 긴급 입법 회의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과정도 헌법 76조 1항에 있습니다.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시에도 아주 최소한의 사유로 또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아주 한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사망에 바로 국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고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헌법 지금 76조 헌법 76조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긴급 재정 명령에 관련된 이 국가재정법 등에도 다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마음대로 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대로도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국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정호순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손댈 게 많고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만 그냥 두자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자, 포고령이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정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왜 얘기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계엄이 실제 뭐 국회 해산이나 아니면 정말 뭐 이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경고용이었다. 실현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고령도 상위법규 뭐 위반되는 것도 있고 실행 가능성도 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규에 뭐 위반되더라도 그냥 냅두자, 놔두자 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진술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그 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정말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 그날 밤 그 국민이 받은 그 충격과 공포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구나. 라는 네.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뭐 가볍든 무겁든 간에 이 포고령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저 장경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사의 뭐 병원 복귀 이런 부분 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포고령 특히 뭐 지금 포고령 1호는 정당과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위법 이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포고령을 전부 다 최종 검토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부분은 어제 그 헌재 변론으로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자, 헌재 변론은 앞으로도 4차례나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급적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이니까요. 그때마다 또 세세히 따져보겠습니다.